봅시다. 자. 뭐야 이거 똑같네. 응? 엘로이가 붙으니? 아 함정의 함정이었네. 함정의 함정. 복수명사인데 every 가래? 갑자기 every student 쓰는 줄 알았어. 일년에 한 번 있는데 좀 맞아야 정신. 아니 왜 때릴 생각을 해? 아니 롤 싫고. 아 그건 인정. 아 근데 은준이 좀 근거 쓴 게 마음에 안 든다.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얘는 없다. 뭐야 이거? 어? 아카님이나 아카님 칙스 뭐 에이피크. 뭐야? 아 거꾸로 쓴 거야? 뭐라고 보기엔 너무한데 저거는. 응. 쌤이 날짜를 25일 수요일에 아 그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화요일은 내가 못 해요. 내가 스케줄이 꽉 차 있어. 내가 날짜를 요일을 날짜를 잘못 썼나 보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좀 충격인데 결과가. 저 되게 쉽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자. 여러분. 자, 뭐 맨날 나오는 왓대 구분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 myself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 하나 특징을 좀 말해주자면 제기대명사나 인칭대명사 있잖아. 제기대명사, 인칭대명사. 얘네들은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우리가 흔히 이제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 대신 얘를 뭐 이렇게 꾸며준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알겠죠? 얘는 수식을 못 받는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얘를. 됐어요? 게임 얘를 수식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콜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대부분 콜은 5형식으로 많이 쓰이거든. 물론 3, 4, 5형식 다 쓰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 타임머신 나왔잖아. 우리가 이 뒷부분의 해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목적어는 잘 알다시피 을를로 해석하고 보어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이라고 부르는 게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 그럼 뭐뭐라고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보어가 온 거고 즉 콜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고 그럼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건 뭐다? 다시 한번 게임이다. 게임.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어. 둘 중 하나겠죠? 주어로 쓰였거나 아니면 하기 위해거나. 됐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 찾으면 되냐? 콤마 찾으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콤마가 안 나와 있네.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은 구문분석을 좀 잘해야겠지.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요 부분. 여기 구문분석을 좀 도와주면요. 여기 O 보이죠? O. 자. 올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왓절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all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봐봐 가볍게.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비동사 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패턴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는 심지어 투부정사 말고 그냥 원형부정사를 쓰기도 하거든. 원형부정사. 그래서 여기서 또 특징이 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동사가 요 자리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all이 주어야 정확하게는. all 자체가 주어일 때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모든 사람들로 해석이 될 때도 있거든. 이게 all의 해석에 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해석되면은 당연히 복수로 취급하면 되고 모든 것으로 해석하면은 단수 취급이 돼요.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all you have to do, you have to do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all이 주어야. 그래서 is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to imagine, to는 아까 말했죠? 생략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요 이하가 보어로서 쓰였다. 이렇게 된 구조거든. 따라서 all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로서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타임머신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대절이하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는 겉보기에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투부정사의 밑줄 쳐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해야만 투부정사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녀석이라서 요 패턴의 구문 분석이 되는지를 사실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직역을 하면은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이게 직역이잖아. 근데 약간 이 경우에는 only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only의 의미. 그러니까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저 likely 부분. 자, 저거를 또 이제 틀리신 분들이 많던데 요거는 간략하게만 좀 필기를 할게. 자, 이 likely라는 녀석은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쓰여.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석이 돼.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형용사니까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되겠죠. 부사로서는 그냥 probably나 possibility 약간 그런 의미로서 아마도요.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is likely that으로 나왔거든. 얘가 좀 한 세트야, 한 세트.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많이 보죠. be, likely, 투부정사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우리가 부 버전으로 쓸 때는 to로 보통 쓰고요. 절 버전으로 쓸 때는 that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that절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likely는 그냥 문제될 게 없다. 법적으로 말하면은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예요, 보어. 그리고 이 보어를 수식하는 게 highly라는 지금 부사가 수식하는 거고, highly는 높게, 매우 이런 뜻이니까 대절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4번 넘어갈게. 이거 틀린 사람들은 이따가 나갈 때 여기로 나가지 말고 저기로 나가세요. 저기, 알겠지? 아니 이거는 좀 이 자식들아, 여기 뻔히 보이잖아. Your problems 복수형이잖아. 근데 every는 단수 취급. 우리 중2 때부터 배우는 건데 이걸 틀려? 설마 틀린 사람은 없겠지, 그치?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그래. 자, 이제 눈 마주쳤구나. 어리야. 됐어? 복수형.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이제 take하고 나왔는데 지금 동사에 나와 있으니까 앞부분을 좀 봐야겠네. 문장 시작 지점이 여기서부터고, 일단 find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that이 나왔네. 지금 that 이하에 I used to take라고 나왔는데 잘 봐.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things를 수식하는 거야. 주어 나왔고 used to의 동사 원형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당연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수동태인 be taken을 쓴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수동태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버리니까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법상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야. 얘 뒤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능동형인 take를 쓰고 take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take가 어법상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푸시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녀석의 어떤 형태나 그런 품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2번 문제가 좀 유난히 근거가 좀 많이 부실해 보였어요. 여러분이 작성한 걸 보니까.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자,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일단 일반적인 동사가 있는가? 여기 flow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의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네. 자, 맨날 우리가 배웠던 거 완전한 문장 뒤에는 뭐가 나온다? 수식어나 접속사 나온다. 맨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얘를 꾸며주거나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to produce more food for the increasing population. 증가하는 인구를 위해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생산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field를 이제 일군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기 위해서 부사로서 쓰인 거니까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내가 말하는 거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 자리다. 그래서 투부정사로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잘 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뭐까지 신경 써라? 해까지 항상 신경 써라 라고 쌤이 얘기했지. to produce가 아니야, to be produced가 아니야. 이것까지 따져봐야 된다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more food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써야겠죠. 됐어? 그래서 to produce가 문제될 것 같다. 자, 2번 이시라고 나왔네. 대명사에 관련된 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것을 향상시킨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체크해놨죠? soil입니다. soil. 됐어요? 이거는 사실 좀 팁을 주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대명사 문제,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 대명사 지칭은 사실 무조건 해석으로 푸는 거거든. 근데 팁을 좀 주자면 가까운 명사부터 찾아보면 돼요. 앞쪽으로 가까운 명사. 그럼 여기에서 앞쪽으로 가까운 명사라면 일단 soil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farmers 나올 테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 resources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명사가 되면서 하나씩 대입해보면 돼요. 그럼 농부들이 토양을 일군답니다. 그 뭘 위해서? 어떤 작물을 위해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토양을 일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개선시킨다는 건 당연히 토양을 이제 일군다, 아니 토양을 개선시킨다,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2번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이 3번에다가 근거를 분사, 구문 이딴 식으로 써놓은 사람들은요 다 나가 뒤져야 돼. 이 자식들아. 응? 아니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겠지 뭐. 그게 근거가 아니지. 여기서 일단은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로 항상 내가 시작하라 했잖아. 여기 they 주어 나왔고 turn 동사 나왔어. and listen 동사 나왔어. 그러면 listen과 turn 일단 동사 두 개 연결되어 있고 또 soil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수식어 필요하다고. 아니면 접속사나. 됐어?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이걸로 시작하는 거잖아 항상. 자,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콤마에다가 ing 나왔으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분사, 구문이겠구나. ing가 동명사 아니면은 분사잖아. 근데 동명사는 안 되잖아. 여기 못 쓰잖아. 왜 못 써? 동명사는 명사니까. 근데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나 접속사만 나온다고. 명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동명사 탈락이잖아. 그렇지? 그럼 남는 건 뭐야? 분사라고, 분사. 근데 뒤를 봤더니 이시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네. 게다가 해석을 해봤을 때 그들이 turn and loosen the soil 한대요. 그러니까 토양을 막 어떻게 turn해, 막 뒤엎고 느슨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best condition 상태에 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living에 대한 주어는 그들이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farmers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것을 best condition에 준다, 토양을 best condition에 준다라는 즉 능동적인 관계로서 해석이 되죠. 해석으로 보나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걸로 보나 당연히 능동형 분사를 써야 되니까 ing를 썼다. 이게 정확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나와 있죠? making 이라는 녀석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오형식 구조 딱 떠올리면 쉽게 풀 수 있겠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우리 뭐 부사잖아.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less로 끝나면 형용사거든. 근데 여기에 ly가 붙었으니까 부사네. 근데 보어 자리네. 그러니까 ly를 빼서 defenseless로 써주면 되겠다.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much에만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much faster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어요. 즉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과 플러스 비교급이 함께 나온 거거든. 그럼 여러분은 뭐까지 따져야 되냐면요. 비교급 강조만 따지면 안 돼요. 이것만 따지면 안 돼. 그럼 그럴 거면 여기에만 밑줄 쳐놨겠지. 왜 여기에 같이 밑줄을 쳐놨겠어? 즉 비교급 자리가 맞냐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야. 비교급 자리가 맞냐.
그럼 비교급을 쓰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야? than이잖아, than. 그래서 뒤에 than 나왔잖아. 보여요? 그러니까 뒤에 than이 있으니까 비교급 faster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럼 비교급 faster를 썼으니까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 much도 문제없구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5번도 문제될 게 없다. 자, 다음 3번 갈게. 선택형 문제인데요. A번부터 보겠습니다. 능수동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녀석이 바로 A번에 나오는 consider야. consider. 정말 잘 나오는 녀석이거든. 자, 그래서 이 consider라는 녀석은 너무 잘 나오니까 잠깐만 필기를 해주자면, 웬만하면 consider는 오형식 구조로 많이 쓰이거든. 얘를 뭐뭐로 여기다. 아니면은 consider 대절로도 쓰이긴 하는데, 보통 어법에서는 이 패턴으로 제일 시험을 많이 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수동형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be considered의 보어가 나오겠죠. 됐어?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요, 간단하게는 능동 쓸래, 수동 쓸래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걸로도 잘 내요. 됐어?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오는 패턴이야. 지금 여기에서 A 자리에 considered랑 considering 나와 있어. 그럼 얘는요, 이것만 보고 우리가 얘 능수동 문제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ing가 능동, ed가 수동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얘는 분사, 얘는 과거형 동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거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지점을 봐야 되는데, 시작이 여기거든. or부터. 그럼 teach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or values가 나왔네. 그럼 values는 지금 얘랑 짝인 거죠? 해석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일단 teach에 대한 동사 짝이 없어요. 지금 없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동사 여기 이미 나왔고, 유일한 접속사 or는 얘네 둘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없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야? 완전한 문장이야.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됐어? 그럼 완전한 문장이니까 또 필요한 건 뭐야? 수식어 자리. 됐니? 그래서 여기는 그럼 일단 동사 자리는 아니구나, 요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걸르고 시작해야죠. 능수동 문제구나. 근데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 important. 보어 나왔네? 없네? 목적어가 없네? 보어만 나왔네 뒤에? 그럼 뭐야? consider.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됐죠?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consider 같은 경우는. 근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위치와 whether를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거는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구문 분석 좀 먼저 가보죠. 여기부터죠. 얘부터. The question is posed요. 근데 수동태네. 그럼 수동태 나오면 내가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라 했어. 그러면 지금 the question is posed, 어떤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뒤에는 또 수식어가 나와줘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도 수식어가 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치가 수식어로 쓰일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야. whether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예요. 부사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고, whether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위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whether 같은 경우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와 whether는 그냥 아예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요, 문장 구조도 다르고, 얘는 형용사절인데 얘는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건 뭐야? 사실 이거잖아. 이거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그렇지?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 판단이 가능한데, 뒤를 보면 the art should reflect society standards 목적어 나왔죠. 그 다음에 question then까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whether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여기서 은근히 단서를 준 게 뭐냐면 or. 요게 또 단서를 준 거죠. 우리 항상 whether 보면 or, not으로 쓰거나 A or B 이런 구조로 많이 쓰잖아.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whether밖에 답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를 보겠습니다. C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접속사와 전치사 구분하는 거잖아. 그럼 뒤를 보면은 their communicative properties 명사만 나왔어. 그리고 대시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가 안 나와 있고 명사만 나왔으니까 전치사 쓰자. 그냥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앞부분만 봤다가 괜히 뒤에 동사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뒤까지 따져봐야 돼. 그럼 뒤까지 따졌을 때 intense debates 주어 나왔고 continue 그 다음 continue over까지 할게요. 또 true verb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딱 끝났네 이러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continue over라는 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debate에 대한 동사니까 얘네 둘을 없애버리고 얘를 만약 properties를 만약 주어라고 친다면 연결되는 동사가 없네요. 됐어? 그럼 얘는 그냥 명사만 딸랑 하고 나오고 끝났으니까 전치사 because of가 되겠지. 됐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제 진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거든? 몇 페이지 할 차례인가? 그죠? 138쪽 할 차례인가? 아니야? 138쪽이네요. 자, 이거 끌게요, PPT. 오늘 진도 나갈 부분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필기할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오늘 왜냐면은 유닛 10에서 나오는 게 큰 제목이 시제, 법과 조동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사실 쌤이 뭐 별로 설명할 게 없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시제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138쪽에 맨 위에 보면은 27개념 기출빈도, 5개념 기출빈도 해갖고 별 몇 개 안 나와 있지. 그치? 거기 138쪽 맨 위에 보면은. 그래서 사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필기를 좀 간략하게만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10에서 시제, 조동사야. 했는데 왜? 왜? 뭐 문제 있어? 동화가 이거 한 거 같아요. 아, 진도는 안 나왔어요. 문제는 풀었지. 진도는 안 나왔어. 맞죠? 아니 내가 그때 지난번에 어떻게 해줬었냐면 시제 부분이라 내가 별로 설명할 거 없으니까 문제는 풀어라 하면서 숙제 줬었어.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거야. 시제 부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중등부에서 완료형 갖다가 시험을 좀 많이 내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중학교 2, 3학년 때 많이 내. 근데 고등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사실 시제 갖다가 문제 내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시제 문제는 오히려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좀 더 잘 나와요. 공무원 영어 시험. 고등부 영어 시험에서는 기껏해야 나올 만한 게 대과거 정도? 대과거 헤드 PP 개념? 요 정도가 나오는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지금 대과거 개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과거보다 더 먼 과거다. 다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 여기 had already PP 나왔으니까 여기 시제 중요하니까 체크해놔라. 그냥 이거 설명 듣고 어법 변형 테스트 보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요 시제로 문제를 안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냅니다. 그냥 생 시제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could 동사원형 쓸래, could have PP 쓸래 이건 낼 수도 있어. 이것도 근데 확률이 낮아.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그건 낼 수 있어. 또는 가정법 과거 시제냐,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냐. 이거는 가정법과 섞여 있는 거잖아 시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으로 현재 쓸래, 과거 쓸래, 뭐 쓸래 이런 문제는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건 안 내. 그래서 시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은요 영작에서 중요합니다. 어법에서는 지금 우리 고등부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팅 포인트 이제 그 29에 보면은 138쪽에 단순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게 있죠. 이거 뭐야? 중2 때 배운 거야. 중2 때.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 그러니까 지금 138쪽, 140쪽, 142쪽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다 시제 파트인데 요 시제 파트를 그냥 내가 핵심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요. 자, 일단 시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영작에서 어감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몇 개 시제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진행 시제, 완료 시제. 그럼 요 세 개만 정리할게요. 요 세 개만. 현재, 진행, 완료. 요거만 딱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 개는요. 다시 한번 얘네끼리 구분하는 어법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어감으로서 써야 되는가 또는 영작적인 측면에서 어떤가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어법 문제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얘는 평상시예요. 평상시. 내가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 평상시, 평소, 규칙적 이런 거.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요 가변성이 없는 느낌이에요. 가변성이 없어. 이거를 알면은 좀 여러분이 유용한 게 우리가 최근 독해 시간에 우리 트럼프 교재 갖다가 수업할 때 쌤이 이런 얘기 했었거든. 글의 첫 문장에서 is가 나와버렸어.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형이 나왔어. 뭐 조동사랑 같이 쓰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심지어 얘는 현재 시제잖아.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뭐야? 평상시라고. 그러면 주어가 보어이다라고 해석이 될 때 평상시에 얘는 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첫 문장에서 is가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독해 수업할 때. 현재 시제라는 건 다시 한번 뭐다? 가변성이 없는 평상시의 개념을 나타낼 때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너 몇 시에 일어나냐? 저 7시에 일어나요. 나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그럼 7시에 일어난다라는 말 자체가 뭐야? 평상시에 7시에 일어난다는 거잖아. 어제도 7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7시에 일어났고 내일도 7시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변성이 없는 거. 이게 현재 시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영작할 때 주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행 시제는 현재 시제와는 약간 반대적 어감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시적 느낌에 제일 가까워요. 일시적. 진행 시제는요.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I'm selling cars라는 이런 쉬운 예시를 써볼게. 그럼 우리는 해석할 때 그냥 나는 자동차를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I'm selling cars가 의미하는 바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동차 딜러야. 근데 내 친구가 나 일하는데 놀러 왔어. 놀러 왔고 야 너 뭐 하고 있냐? 아 나 지금 잠깐만 나 지금 고객님 있어서 나 지금 차 팔고 있거든. 이런 경우에 이제 I'm selling cars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길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야 너 요새 어떻게 지내? 아 나 요즘에 나 원래 뭐 직업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잠깐 임시로 자동차 파는 거 뭐 알바하고 있어. 이때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방금 내가 설명한 두 개의 공통점. 일시적이라고. 일시적. 잠깐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진행 시제의 키워드는 뭐다? 일시적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완료. 우리가 완료를 배울 때 보통 중2 때 처음 배우는데 완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배울 때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이러면서 보통 배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틀린 건 아닌데 쌤은 완료 시제를 딱 두 개로만 구분합니다. 두 개. 두 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해석을 좀 써줄게요. 해석.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현재 완료의 계속적 의미로서 일단 먼저 봅니다. 계속적 의미. 그러니까 뭐뭐 해왔다예요. 뭐뭐 해왔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느낌이 뭐냐면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요. 요런 느낌. 즉 구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구간의 느낌. 완료의 개념은요. 구간의 느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준 시점보다 먼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준 시점보다 먼저. 그래서 우리말로 흔히 과거형처럼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를 했다, 뭐 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했다, 뭐 했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보다 먼저 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현재 시제가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현재 시제가 기준이라고 한번 쳐보자고. 기준. 그럼 기준이면은 얘보다 먼저 일어난 요 시점. 그러니까 요 시점의 개념이야. 시점의 개념. 됐어? 그래서 완료 시제는 애초에 구간의 개념과 시점의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투동사원형을 쓰면은 그냥 일반적인 투부정사 쓰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와 시제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치거든요. 시제가 똑같다. 근데 만약에 to have pp를 쓴다고 쳐봐. to have pp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럼 이 to have pp는 앞에 나와 있는 시제 예를 들어 현재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 to have pp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첫 번째 과거 시제가 되거나 먼저 일어난 기준 시점보다 먼저로서 현재보다 먼저니까 과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기준보다 앞서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된다. 만약에 여기 동사가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면은 to have pp는 대과거를 뜻하거나 아니면은 과거 완료를 뜻하는 거라고. 과거보다 더 먼저인 대과거 이 시점을 뜻하거나 아니면 대과거에서 과거까지라는 과거 완료라는 구간의 개념을 뜻하거나. 됐어? 이 두 가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제는 사실 요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세 가지. 현재와 진행과 완료. 특히 여기에서 그러면 시험으로서 낼 만한 건 어떻겠습니까? 사실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시험으로 낼 만한 거는. 왜냐면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소위 어법으로 내기에 딱 떨어지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되게 뉘앙스적인 측면도 있고요. 동사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 중딩 때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 뭐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가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동사에 따라 달라지고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진행형과 과거형 둘 다 써도 무방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고 쉽게 말하면. 근데 학교에서는 뭘 싫어하냐? 논란을 싫어하죠. 논란을 싫어하니까 애초에 그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제 문제를 잘 안 냅니다.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명확한 완료 시제에 관련돼 있는 것만 이제 시험에서 보통 많이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138쪽과 14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린 거고요. 자, 142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시제가 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제 일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제 일치는 제가 역시나 얘도 어법보다는 영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제 일치의 기본만 알려줄게요. 기본만. 예외적인 거 제외하고요. 여기다가 쓸게. 자, 시제 일치의 기본은 뭐냐면 주절과 종속절로 나눠야 되거든. 주절, 종속절. 아주 간단해요. 주절이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를 기준으로 보면 돼. 현재냐 과거냐. 그래서 주절이 현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과거 시제가 나오면요 종속절은 당연히 과거에 관련된 시제만 나온다. 또는 대과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됐죠? 그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인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절은 과거인데 종속절이 현재라던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게 시제일치의 예외적 경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기본만 알고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얘는 뭐다? 영작에서 중요해요. 영작에서 중요하니까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완료 쪽이 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저 부분만 살짝 좀 보강을 해줄게요. 저기 완료에 관련된 것만. 어떤 얘기를 할까?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를 좀 잠깐 비교해 볼 건데 책으로 따지면 140쪽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만 좀 잠깐 볼게요. 책에 막 어쩌고저쩌고 설명 나와 있고 뭐 무슨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려져 있고 하는데요. 그냥 다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 과거 완료라는 개념, 이게 이제 우리가 대과거라고도 하는데 아까 잠깐 봤지만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현재, 과거, 대과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시점이 대과거고요.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요 구간이 과거 완료예요. 됐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개념은 달라요. 쓰는 건 똑같이 헤드 PP라고 쓰는 건 똑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개념이 달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헤드 PP라는 완료는 뭐다? 두 가지의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구간의 개념과 시점의 개념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거를 그냥 이 한국식 문법에서 이름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야. 뭐 과거 완료니 대과거니 뭐 이렇게 뭐 용어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헤드 PP고 헤드 PP고 나발이고 어쨌든 의미는 구간과 시점 두 개의 의미가 있다. 결국 이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현재 완료는 이름에도 써 있잖아. 현재잖아, 현재.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구간의 개념이거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중등부 때 배우는 게 뭐냐면요. 어떤 명백한 과거 시점 있죠. 과거 시점과 함께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중2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뭐 뭐뭐 어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last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랑 현재 완료를 같이 못 쓰죠. 그렇죠? 왜냐면 현재 완료는 구간의 개념인데 근데 어고나 뭐 예를 들어서 뭐 3 days ago 이렇게 말했어. 그럼 3일 전이라는 시점의 개념이잖아. 이런 거는.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그럼 내가 어렸다는 그 시점의 개념이지 구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 시점이라고 써놨지? 그래서 시점과는 함께 못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현재 완료랑 같이 유일하게 쓰는 게 뭐냐? 우리 중등부 때 배운 거 since 다음에는 가능하잖아. 막 since yesterday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가능한 이유는 뭐야? since는 구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래로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since랑 함께 쓰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거꾸로야 얘는.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거꾸로. 잘 봐봐. 예를 들어서 2022년이고 여기가 2020년이고 여기가 2000년이라고 쳐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2000년과 2020년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잖아. 그치? 같이 비교하면. 근데 2020년이 없다고 쳐봐. 과거가 없어. 그럼 2000년은 뭐야? 그냥 과거지. 그냥 과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 대과거라는 건 결국에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상대적 개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뭐 1억 년 전이면 대과거고 뭐 10억 년 전이면 과거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특정 두 시점을 비교했을 때, 과거의 특정 두 시점을 비교했을 때 더 먼저 일어난 녀석을 우리가 had pp로 표현한다. 그냥 이것뿐이잖아. 상대적 개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봐봐. 과거가 없으면 대과거를 표현 못하겠지. 그냥 2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야. 거꾸로. 그러니까 명백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 거야. 얘는 있어야 사용 가능. 그래서 얘랑 거꾸로라고 현재 완료가. 이해돼? 이게 없으면은 대과거를 표현 못 하겠죠. 얘가 있어야만 대과거든 과거 완료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had pp를. 그렇지? 얘가 없으면은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명백한 과거 시점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야. 됐어? 있으면은 과거 완료 쪽에 손을 들면 되는 거고 없으면은 현재 완료 쪽에 손을 들면 되는 거라고. 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41쪽에 2번 문제 봐봐. 141쪽 2번 문제 have냐 had냐 하고 나와 있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대로면 우리가 해석을 해서 풀겠지만 저 뒤쪽에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보여? When their oxygen ran out 보이냐?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나왔네? 그럼 명백한 과거 시점이 나왔네? 나왔으니까 뭐 써야 돼? 대과거 써야 된다고. 그래서 had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고. 간단하죠? 자, 그래서 142쪽까지 간략하게 말했고요. 넘어가고 144쪽에 가정법 부분 여기를 좀 볼게요. 가정법. 근데 이 가정법 나와 있고 뒤에 148쪽에 조동사 얘기가 나왔거든. 이거를 같이 설명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해 줄게요. 이거를 좀 먼저 같이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정법을 좀 자세히 볼게요. 조동사를 좀 먼저 할게요. 조동사. 내가 흔히 이제 우리 중딩 애들 수업할 때 조동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애들이 짹짹거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동사를 도와주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물어봐. 캔의 과거형은 뭐야? could요. 잘하는구나. may의 과거형은 뭐야? might요. 막 이렇게 애들이 대답 잘해. 그러면 will의 과거형은 뭐야? would요. 뭐 이렇게 막 대답 다 잘하거든. 그럼 내가 그럼 should는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야? 이렇게 딱 물어봐. 자, 니네가 맞춰봐. should는 과거형이야 현재형이야? 과거예요. 과거형이네? 그치? 그럼 should는 과거에서만 써야겠네? 맞아? 아니네?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원래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shall을 현재형으로 쓰고 should를 과거형으로 써 우리가? 그렇게 써요?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148페이지 잠깐 펴볼래? 148페이지 잠깐 펴보면요. 그 두 번째 표를 봐봐. 두 번째 표. 두 번째 표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있다. May have pp 이렇게 써있지.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써있지. 근데 거기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어? Might have pp 이렇게 써있다. 어? May는 현재고 might는 과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얘를 얘로 바꿔 써도 된다고? 이건 어떻게 된 건데 그러면? 헷갈리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잠깐만 내 노트북 왜 꺼졌냐? 나 저장 안 했는데 이런 거? 아니야 넘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내가 정리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조동사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조동사의 현재형은 현재 시제에서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 시제에서 쓴다. 이렇게 알았다면요,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명칭이 잘못됐어요. 이게 명칭을 애초에 잘못 지었어요. 명칭을 현재형, 과거형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린 거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조동사의 현재형은요, 추측을 의미합니다. 추측.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가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다르다고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can의 과거형을 could 이렇게 쓰잖아. 그럼 can의 과거형을 could로 쓸 땐 뭐냐면요, 이 can이라는 게 얘들아 추측성의 의미로서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의 의미로서 뭐뭐 할 수 있다, 난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의 의미가 있죠. 그럼 can을 could로 바꿔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과거로 쓸 때 이거야. 이 능력의 의미일 때인 거야. 능력의 의미. 추측의 의미일 때는 우리가 can을 could로 쓰지 않아요. can을 could로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형으로 쓰는 게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의미에 따라서.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현재형과 과거형, 얘네들 뒤에 이제 동사원형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네들 뒤에 이렇게 동사원형 쓰잖아. 그럼 동사원형 쓰는 경우가 이게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현재 시제야. 됐어? could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 can 동사원형, 뭐 might 동사원형, 이 동사원형이 오잖아. 동사원형이 오면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 다만 의미가 어떤 거일 때? 추측이나 가정일 때만. 알겠어? 추측이나 가정일 때만. 우리가 조동사가 추측, 가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 방금 말했다시피 can이 능력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could가 과거형인 게 맞아. 무슨 말인지 돼? 지금 하는 얘기? 추측이나 가정의 의미가 기본인데 근데 얘네들 뒤에 동사원형이 나왔다면 무슨 시제라고? 현재 시제라고. 알겠어?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얘네를 추측이나 가정을 과거형으로 쓰고 싶으면 어떡하냐? 과거형으로. 그때 쓰는 게 뭐야? 그때 쓰는 게 바로 have pp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have pp. 이게 과거 시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쌤, 책에 예를 들어서 may에 have pp가 과거를 뜻한데, 근데 우리는 may의 과거형을 might라고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냐? 이러고 있다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may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뭐다? 추측성의 의미로서 뒤에 동사원형 쓰면 뭐라고? 추측성의 의미로서는 현재, 추측의 의미로 과거라고요. 됐어? 선생님 그러면 may의 과거형을 might로 쓰는 경우에는 그럼 이때는 may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허가의 의미가 되는 거죠. 허가의 의미. 됐어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의미로서.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추측의 의미냐 가정의 의미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현재형과 과거형을 나눠놓은 거지, 시제 때문에 나눠놓은 게 아니라는 거야. 조동사는 의미로 나눠놓은 거라고. 의미로 나눠놓은 거. 알겠어? 이거를 우리가 가정법이랑 연결을 지어야 돼. 가정법이랑 한번 연결 지어볼게. 우리가 흔히 if 가정법 과거 쓴다면 if에 주어의 과거형 동사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 쓴다. 이게 가정법 과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수학 공식 외우는 것 마냥 외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정법 과거하고 꼭 책에 나와 있는 멘트가 있어. 여기에도 나와 있을 거야. 뭐라고 나와 있는가?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이런 얘기가 맨날 나와 있어. 문법책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과거 시제잖아. 과거 시제잖아. 근데 왜 현재 사실의 반대야? 너네 궁금한 적 없어요? 궁금한 적 없었어? 아니 과거잖아. 둘 다 과거잖아. 근데 현재 사실의 반대래. 심지어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되냐?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럼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해요. 뭐뭐 한다면 한다잖아. 한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아니야? 현재 시제잖아. 근데 왜 과거형으로 쓰냐고. 이게 헷갈렸다는 거야. 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이유가 이거예요.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이게 무슨 의미라고? 가정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if가 있으니까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if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if를 안 쓰고도 가정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요. 왜? if가 본체가 아니니까. 얘가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알겠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봐봐. 그럼 봐봐.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은 뭐야?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은 가정의 현재 의미라고. 됐어?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된다는 거야. 쌤 그럼 얘는 왜 과거형으로 써요? 시제일치요. 됐어? 아까 우리 배웠잖아. 시제일치. 주절이잖아 여기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맞춰서 쓰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우리가 if 가정법 과거하려면 어떻게 쓰는데? if에 주어 had pp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 이렇게 쓰잖아. 이게 가정법 과거완료 아니야. 우리가 공식처럼 외운 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데? 과거 사실의 반대 뭐 이러면서 배우잖아. 해석 어떻게 해요? 만약 얘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지. 그럼 얘는 뭔데? 아니 have pp, had pp면은 원래 완료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료 시제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과거 아까 썼던 거 이거냐? 대과거로 해석해야 되는데 대과거가 아니라 과거로 해석한대. 왜?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에 have pp를 붙이면 과거 시제가 되거든. 됐어? 아까 내가 말한 거. 이게 연결되는 거야 조동사랑. 됐어?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얘는 과거 시제. 얘는 실제로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되는 거지.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니까 과거 시제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는 얘네는요 시제와 무관하다고요. 시제와 무관해요. 됐어? 뭐랑 관련성이 있는 거야? 의미가 다른 거라고. 의미가 can과 could는 뜻이 달라요. 시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뜻이 다른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조동사에서의 약간 이 문법 책에서 안 알려주는 그런 비밀 같은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그냥 이걸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 아니야. 생긴 건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로 하고 또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고 뭐 비동사 무조건 뭘 쓴다니 어쩐다니 맨날 우리가 그냥 암기만 하니까 머리가 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이나 과거형은 이제 뒤에 동사원형 쓸 때는 현재 시제, have pp 쓸 때는 과거 시제로 해석한다. 단 주의할 점은 뭐다? 추측과 가정의 의미일 때만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다. 아까 우리가 can이 능력의 의미로서 쓰인다면은 can의 과거형을 could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만 좀 주의하자고.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안 맞췄어. 너무 직선하니까
위에서 돌는 건 야수 야수가 아니면 일란라. 진짜 센 건 베이가 존나 세. 마스터 이제 왔어요. 저랑 같은 거. 정글 쉽지 않네. 홀리 레오 이게 또 나쁘지 않다. 근데 오늘 너무 심했어. 다른 것도 그런가? 뒷반에서. 난 이들이라고 근데 진짜 뒷반에서 수반 10%. 그냥 애들이 CC 받을 때 근데 우리만이 또 남자애들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혜진이가 댓글 친하다가 유승이 같은 경우는 나는 집 빨리 가서 궁 쓰는데 그런 애들 아니 남자애들 아니 그런 뮤파가 애들 있어야 되는데 패시브가 걱정이 문제 아니야? 있잖아. 막 여자애들은 같이 그거 놀고 다니까 그런 애들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너블인데. 조용한 게임만 아니 하니까 근데 풀필 있어서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미니언 있잖아 얘를 한 대 쳐 그래서 하트 한 대 칠 때는 세게 때리거든 그 다음에 다시 약하게 때려 또 똑같은 애를 계속 때리면 약하게 때려 그래서 미니언 두 마리 있어 얘 한 마리 때리고 그 다음 얘 때리고 그 다음 얘 때리고 얘 때리고 이렇게 해야지 세게 나가 데미지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떠보면 타워 같은 거 쓸 때 여자애들끼리 당하는 넥서스 애들은 앞에 두 개 있잖아 세워져 있잖아 왼쪽 오른쪽 번갈아 치면 개 빨리 씹어 패시브 그게 사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같은 라인을 하다가 정글 같은 거 같다 그럼 번갈아 하면은 막 레오나 한 대 때리고 원딜 한 대 때리고 정글 한 대 때리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때리면 데미지가 세거든 패시브를 알아야지 기계 세다고 그거만 그 패시브가 좋아 4초 이상 데미지 안 받았을 때 선발하시는 게 풀리스되고 그거 처음 때리는 이상한 데미지가 샀어요 그걸 보라. 너도 만만치 않아. 옛날에 시작할 때 프로 시작했는데 그 패시브가 좀 좋아 미니언 같은 거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게 저는 나스는 가리는데 직수에서 나와 있을걸? 새로운 대상이 기본으로 추가 브리핑 걔 약간 하트가 좀 말해서 못 들을 것 같은데 안녕 번갈아 가면서 때려야 돼 아 몰랐나? 어쩐지 제일 존나 못해. 그래서 한 명 점사해야 될 때 딜이 잘 안 어쩔 나와가지고 수밖에 없어 너 미니언 한 대 때리고 또 때리고 번갈아 가면서 때려야 돼 아 그걸 때렸나? 그러니까 내가 미니언을 아예 예를 들어서 상대 챔프를 큐를 처음에 딜했었어. 그 다음에 평타 때린 딜이 약해졌어. 제발 그럴걸? 애들만 좋았으면 좋겠다 아 좀. 아, 기억이 안 나. 이거 안 되는 조금 패시브가 쓰기 너무 어렵겠네. 그럼 평타에 때리고 큐를 써야겠네. 평큐 그래서 기본 콤보가 평큐야 혼자 평큐 아 항상 판테온만 했는데 큐평을 큐평이 너무 익숙해서 나 팬밖에 없는 그 거랑 더블 나랑 같이 줄 수 평큐 그냥 더블 큐평 이거 너무 해서요. 그것도 알지 붙잖아. 디스코츠 있어? 디스코치 뭐? 큐 뒤에 거가 더 세게 나 아, 그거. 튕기잖아 치명타기 웬만해서 애들 단톡에서 약간 하는데 난 단톡에서 애들 갑자기 욕하는 거 보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몇푼 먹었을걸? 먹었으면 좀 아니 디스코츠 오씨. 칼바람 수밖에 안 돼. 칼바렌스 그거 곧 잡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4만 딜 빨리 들어가자 막 수준형 아니면 아니 근데 이게 돈 쓰면 뒤로 만치 계속 들어갔어. 개꿀이긴 해 금손식 답이 없어. 피할 데가 없어. 말 파이팅 같은 거 있을 때 애들 좀 개사기 그리고 세리다가 쓰는 서프만 쉽지 쉽지 않아. 뭐 탑같은 애 풀만 소리. 건강한 스타일인데 144랑 148쪽 설명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를 또 필기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것만 제가 말해주고 넘어갈게요. 144쪽 펴봐. 가정법. 가정법 같은 경우는요. 요 녀석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형태랑 해석이에요. 가정법 형태랑 해석. 기본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가정법 과거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요 형태랑 해석하는 거 있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요거 있죠. 일단 이게 기본이야.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 가정법을 이제 그 빈칸이나 이런 걸로 좀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또는 이제 영작으로도 간혹 가다가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법은 형태와 해석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써놔라. 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이렇게 맨 왼쪽에 나와 있잖아. 표에 보면은요. 그럼 거기에다가 가정법 과거에는 실제로 현재 시제, 그러니까 현재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현재로 해석이라고 쓰세요. 실제로만 뺄게요. 그러니까 현재로 해석.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 이렇게 써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죠. 조동사 과거의 동사원이 무슨 시제라고? 현재 시제라고. 현재 시제. 알겠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라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시제에서 나오는 부사 어구들이 있잖아요. 뭐 now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잘 어울려요. 실제로. 가정법 과거 완료도 실제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 뭐 last 어쩌고 뭐뭐 어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 실제로 얘네랑 잘 어울립니다. 왜? 과거 시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글씨로 가정법 문장을 종속절로 가져올 때 주절의 시제에 따라 가정법 시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화법 전환에 관련된 건데요. 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5쪽 보면은 IBC랑 AJF 가정법 있거든. 얘도 똑같아. 그냥 형태랑 해석 정도만 알아도 돼. 상관없어. 얘네는 if 가정법보다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 그냥 독해에서 정도 나오는 정도지 얘네 갖다가 어법이나 영작하라고 보통 잘 안 내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그러니까 너네는 if 가정법 그리고 이따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without 가정법 있죠. 두 개만 알면 돼요. 넘어갈게. 146 잠깐 넘어가고 148쪽. 그 조동사의 과거형 그 조동사의 have pp 쓴 거 있잖아. 아래 4개 보면은요. 그래서 요 녀석들 보면은 의미들 나와 있는데 이거 의미는 여러분께서 그냥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내가 하나만 좀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잠깐만 보자.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must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한다라는 강제성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추측성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이 의미에 따라서 이게 반이어가 다르거든. 반이어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반이어는 뭐뭐 하면 안 된다지. 그렇죠? 금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must not을 써요. must not. 뭐뭐 하면 안 된다. 근데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는 우리가 어떻게 쓸까? 이건 어떻게 했을까? 얘의 반대말. must not 아니에요. 참고로. 내가 옛날에 중2였나 중3이었나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웃겨갖고 내가 잠깐만 얘기해줄게. 야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우리말로 반대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애들이 신박해. 뭐뭐임에 틀림이 있다요 이러고 있어. 그럼 틀림이 있다는 틀렸다는 거야 뭐야 씨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아니 틀림없다니까 반대말이면 맞음없다지 이러고 앉았어. 둘 다 아니고요. 네. 맞음없다 틀림있다 둘 다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뭐뭐일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어? 이게 뭐야? cannot이야 cannot. 됐냐? 이게 반대말이야. 이게 반대말. 이게 근데 또 우리 국어가 빈약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 두 개가 왜 반대말이지? 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국어가 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은준이가 지금 이해 못했으니까. 자, 은준아 예를 들어서 저기 내가 동아랑 둘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저기 은준이가 웬 여자랑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네. 그래갖고 내가 야 여친인가 보다. 야 여친이네. 여친임에 틀림없네. 옆에서 이제 동아가 방금 전에 한 번 그런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반대말. 알겠지? 반대말이야 반대말.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must have pp와 cannot have pp는 뭐냐? 서로 반이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ould have pp는 실제로 뭐뭐 했어야 됐는데 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죠. 그래서 후회를 표현하는 경우로 이제 많이 쓴다.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146쪽이거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지겨워요. 이거 설명하는 거 지겨워. 너무 많이 해갖고 이 당위성 내포한 대절 이거 뭐 너무 지겨워갖고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최대한 정리할게요. 이거요. 간략하게만. 요즘에는 심지어 이거 잘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에서 잘 안 나와.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그 주장하다, 뭐 명령하다, 그 다음에 요구하다, 그 다음에 제안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뭐 제안하다랑 비슷한 뭐 권장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있잖아. 뭐 이제 단어들 이런 거 있죠. order, ask, 그 다음에 뭐 suggest, 그 다음에 권장하다, 뭐 recommend, 그 다음에 충고하다, advise. 그냥 대충 쓸게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대절 나온다는 거잖아. 공통점이. 그래서 이제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 자리에 우리가 흔히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죠. should가 근데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야.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법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약간 구식으로는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여기다가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동사에 뭐 s 붙인 거 쓸래? 동사에 이기형 쓸래? 뭐 이렇게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에 insist, order, ask, suggest, recommend, advise 이런 단어 나와 있으니까 뒤에 should 생략됐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겠네?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should를 쓰는 게 아니거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말해줄게요. 자, 첫 번째, 얘네 이 단어들이 나왔는데 should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hould를 안 쓰는 경우. 그래서 내가 여기다 따로 쓸게요. 공간이 좀 없어서. 자, 그래서 저 동사들이 나왔는데 그냥 당구장 표시하고, 자, should를 안 쓰는 경우라 볼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장, 명령, 요구 다 안 쓸게요. 등등등의 의미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는 should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should를 안 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 동사 원형을 안 쓰고 원래 수, 시제, 인칭에 맞춰서 쓴다라는 의미예요. 맞춰서 씀. 됐어요? should를 안 쓴다고 하니까 should 안 쓰고 동사 원형 쓰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should라는 게 생략조차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아닌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게 suggest야. suggest. 자, suggest라는 거는 제안하다라는 뜻 말고 우리 시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렇지? 시사하다, 암시하다. 자, 그럼 이런 뜻으로 나오고 이제 대절이 딱 하고 나와. 그러면은 단어는 suggest이지만 지금 제안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럼 요 자리 이제 어떻게 한다? should 동사 원형 형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동사를 어떻게 써라? 원래 수, 시제, 인칭에 맞게 쓰면 된다고. 됐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두 번째 케이스 있어. 두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쓸게. 당위성 표현이, 그러니까 당위성 표현이란 거 한마디로 말하면 should예요. should. 그러니까 당위성 표현이 그냥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당위성 표현은 다시 한번 should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hould로 해석하니까 이상한 경우 이렇게 있다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앞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뭘 쓴다? 대절에 should를 쓴다고 생략하거나. 근데 이 뜻이 나와도 안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뜻이 나왔는데도 안 써요. 그럼 선생님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으로 구분해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일반적으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 그래요. 사실적 정보 전달.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예시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하다라는 말로 한번 해보자. 주장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은준이가 로이쌤한테 로이쌤이 맛있는 걸 우리한테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방금 전에 말한 거는요. 로이쌤이 여러분한테 맛있는 걸 써야 된다. 이게 무슨 어떤 사실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어? 로이쌤이 맛있는 걸 써야 한다라고 말했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경우에는 should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과학자가 물은 100도에서 언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이건 뭐야? 어떤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물이 100도에서 얼어야 한다? 100도에서 언대. 100도에서 녹아야지. 0도에서 얻는 거지. 미안. 쏘리. 켈빈 온도였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물이 0도에서 얼어야 한다. 0도에서 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0도에서 언다는 어떤 그 사실을 주장한 거잖아. 사실을 주장한 거.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는 뭐야? 오히려 should를 쓰니까 어색해진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146쪽에 있는 내용은 뭘로 푸는 거냐?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해석으로. 됐어? 그러니까 이 대절의 동사원형을 쓸래 말래라는 거는요. 결정하는 게 단순하게 보자면은 이런 단어 나왔으니까 동사원형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근거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만 풀면은 틀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번 봐봐. 2번. 146쪽에 2번 예문 봐봐. 2번 보면 Many witnesses insisted 하고 나왔어. 많은 목격자들이 주장했대. 자, 주장하다 표현이 일단 나왔네. 그렇죠? 자, 대절에 이어서 The accident take 또는 took야. 자, take를 쓴다는 건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다는 거지. 그렇지? took를 쓴다는 건 그냥 원래 수, 시제, 인칭에 맞춰 쓴다는 거죠. 뒷내용을 보면은 place on the crossroa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on the crossroad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봐봐. 많은 목격자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거잖아. 일어났다고 주장한 거지. 그 사건이 일어나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거부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를 쓰면 이상해지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앞에 insisted가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동사원형 이게 아니라고요. 해석에 따라 이렇게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take가 아니라 to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결론부터 말한다. 이 녀석은 뭘로 푸는 거다? 해석으로 푸는 거야. 해석으로.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석이 필요한 어법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거든. 그 대표가 병렬구조, 대명사, 대동사 이딴 문제들이란 말이야. 이런 게 보통 해석이 필요한 어법이라 고2, 고3이 될수록 원래 잘 나와. 근데 쌤 개인적으로는 얘도 원래 해석해야 풀 수 있거든. 그렇죠? 해석을 안 하면은 우리가 인시스트만 보고 테이크 이렇게 골라버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심지어 학생들이 잘 당해요. 이런 문제, 이렇게 낚시성 2번과 같은 문제를 내면 잘 당합니다. 왜? 나 이거 배웠었어. insist? 뒤에 should 때문에 동사원형이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 딱 하고 내주면요. 애들 다 틀려요. 해석할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냥 insist니까 동사원형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틀리거든.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난 무조건 낼 거예요. 이런 거. 나같이 이제 좀 이렇게 시험 악독하게 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이런 거 골라갖고 낼 거야. 골라갖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에 3월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데 교과서가 됐든 외부 지문이 됐든 만약에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나오면 다행이지. 참고로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내면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해석 안 하면 못 푸니까. 알겠죠? 자,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150페이지 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150페이지에 그 조동사 빈출 표현 해갖고 총 5가지 나와 있는데 may를 활용한 표현들은 사실 그냥 단어함기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may well, may as well 하고 나왔는데 may well 2가지 의미 나와 있죠. 아마 뭐뭐일 거다 아니면 뭐하는 게 당연하다. 이 2가지 의미. 그리고 may as well은 뭐하는 편이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베러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거 나왔는데 얘네는 내 기억이 맞다면요. 어법으로 나온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고요.
영작으로 예전에 한번 나온 거 본 적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영작으로 내면은 꽤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학생들이. 잘 안 외워갖고. 영작으로 나오면 꽤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 두 표현은요, 독해를 위해서 그냥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독해를 위해서. 선생님, 영작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영작에서 나올 정도면요, 저기 내신 대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야 이거 may well, may as well 이 뜻이다 중요하다 하면서 체크를 해드릴 거야. 어차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외워도 돼요. 영작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근데 다시 한번 얘는 뭐 때문에? 그냥 독해적인 측면 때문에 너네가 좀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그 캔에 관련된 표현이 이제 1, 2, 3번 3개 나왔잖아요. 거기를 좀 잠깐 볼게요. 뭐 맨날 하는 건데 이것도. 자, 요거 우리 맨날 하는 거. cannot help ing.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시리즈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됐어? 이게 다 같은 뜻이야. 다 같은 뜻.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cannot help ing 무슨 뭐 cannot but이죠. cannot but 뭐 동사원형 두 개 다 같이 쓸 수도 있죠.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그 다음에 뭐 아우 팔 아파 have choice but 동사원형 막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서 지금 조동사 빈출편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거든, 이 시리즈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두 가지 이유로 말해줄게. 첫 번째,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잘 못 외워. 이걸 잘 못 외워. 헷갈려해, 이걸 헷갈려해. 이게 일단 첫 번째야. 잘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암기인데도 불구하고 꽤 잘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를 주제 영작 같은 걸로 내기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우리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는이라는 표현 중에 우리 inevitable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거 있죠. 어쩔 수 없는 이런 거 있죠. 비슷한 의미가 unavoidable 이런 거 있죠. 피할 수 없는. 됐어요? 비슷한 의미잖아. 형용사로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문에 딱 내용이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내용 나왔어.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20살이 되면 뭐 신체 검사가 나오는데 준영이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왔다. 당당하게 1급이 떠서 준영이는 군대를 가는 게 필수적이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래갖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 이 글의 주제를 써라 이랬어. 그럼 본문에는 한 번도 이 표현이 안 나왔어. 이 cannot help에 대한 게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inevitable, unavoidable 그냥 이런 표현 활용한 거야. 근데 위 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그럼 영작에서 이제 써야 돼. 준영이는 군대를 안 갈 수가 없다. 자, 뭐 이렇게 이걸 영작해야 돼. 근데 힌트 단어에 help로 줘버렸어. 그럼 이제 영작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 표현을 모르면 못 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요 표현뿐만 아니라 이 의미가 얘네 이런 형용사들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주제나 요약문 영작할 때 연관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어느 걸로 나올지 몰라요. 4개 중에. 그건 내는 사람 마음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4가지 표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형용사들과 연관된다까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첫 번째는 단순 암기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이런 형용사와 연계돼서 영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사실은 후자로 말한 게 좀 더 요번 최근 내신 트렌드와 좀 더 관련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4개 더 외워야 돼. 결론은.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부가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에서 이제 이 help라는 게 avoid의 뜻이거든요. avoid, 피하다. 그래서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but이 나와 있는데 이 but은 전부 다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전치사로서 뭐뭐를 제외하고.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맨 마지막 걸 보자면 투부정사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투부정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 말고 선택권이 없으니까. 됐냐? 그래서 뭐 단어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이 나눠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암기하는 거는 쌤 같은 경우는 암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원래 avoid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잖아. ing를. 그래서 help랑 avoid가 똑같으니까 뒤에 ing가 온다. 그냥 이렇게 외웠고 but으로 끝나면은 동사원형 오고 얘도 but으로 끝나지만 cannot이 아니니까 투부정사 쓴다. 그냥 전 이렇게 외웠어요. 뭐 특별하게 외운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어쨌든 간 외우면 장땡이야. 외우면 장땡이니까 뭐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이 네 가지 표현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건너뛸 거고요. 2번에 cannot to 하고 나와 있거든. 이거는 언제였지?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화고등학교 2학년에서 서술형으로 한번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cannot to에 대한 게. 그래서 의미는 거기 써 있으니까 그냥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요것만 좀 쓸게요. can은. 자, cannot의 to인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얘랑 똑같거든요. cannot의 enough랑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CF 보면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거의 똑같아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to와 enough라는 단어의 특성 때문에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둘 다 부사거든요. 그렇죠? 지금 to도 부사고 얘도 부사예요. 그러면 부사니까 기본적으로 부사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거 아니냐. 니네가 잘 알다시피.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동사를 수식할 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수식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냥 바꿔 써도 돼요. to랑 enough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가 문제가 되거든. 형용사나 부사 수식할 때. 자, to가 형용사나 부사 수식할 때는 뒤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enough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나온다는 거. 됐어? 요게 차이점이야. 우리 왜 중3 때 이런 거 배우잖아. to 동사원형, enough to 동사원형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여기에서도 똑같잖아요. to가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고 enough가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거거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cannot to와 cannot enough의 차이는 뭐냐? 형용사나 부사의 위치가 다르다.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 돼. 그때 그 대화고에서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원문에서는 cannot to로 나왔었어. 근데 이거를 영작으로 냈는데 힌트 단어에 enough가 써 있었어. 힌트 단어에. 그래서 학생들이 좀 헷갈려갖고 생각보다 많이 틀려왔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안 알려줬어. 이것도 안 알려줬어. 안 알려주고 그냥 시험 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많이 틀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진도는 다 끝났어요. 이 교재 진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그 우선 숙제 먼저 말해줄게요. 숙제 먼저 말하고 그 계획이 있는데 수업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같이 좀 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차피 거의 첨삭 수업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오늘이 14일이지? 지난번에 140 어디까지냐? 143쪽까지 있구나. 144부터 153은 너무 적은데. 여기까지는 너무 적은데, 그지? 네? 153까지는 얘기는 너무 불리한. 아니 왜 마지막인데 한 번쯤 뭘 마지막에 뒤에 실전 모의고사 있어. 실전 모의고사 수업 시간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할 거야, 할 건데. 아니 153까지 하자 그래. 야호.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전체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법상의 근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질문 체크랑 채점까지 하면 된다. 질문 체크, 채점. 자, 그 다음에 그 구문 분석과 해석이 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따로 볼게요. 해석이 중요한 파트가 일단 147쪽
5개밖에 없네. 147쪽이랑 조동사니까 147, 149, 149 요 두 개. 147이랑 149는 해석이랑 분해문서 추가로 다 해오세요. 됐죠?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한 5분 가량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계획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마칠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 문제풀이 첨삭만 할 거니까. 일단은 질문 체크를 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못 봐드린 첨삭이나 이런 것도 다 봐드릴 거니까 개별 첨삭 다 받을 거고, 뒷부분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이게 5회인가까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맞나? 5회인가까지 있는데 한 회당 4지문씩 있어요. 그러면 5회니까 5사이 20지문이잖아. 그래서 이 20지문을 이제 2회에 걸쳐서 할 겁니다. 10지문씩 나눠서 이제 진도식으로 안 하고 다 이제 첨삭으로 이제 제가 좀 개별적으로 좀 봐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보고 할 거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그때 말했다시피 이제 어법은요, 제가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예요. 어법은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 어법 부교재를 줄 겁니다. 어법 부교재.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고2 알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니네보다 한두 번 정도 더 빨라요. 걔네가 어법 진도가. 어찌됐든 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수능 기출어법 모음집이 있어요. 한 100 몇 페이지짜리였는데 아무튼간 그거를 줬는데, 그래서 간단합니다. 숙제는 제가 당분간 그걸로 계속 내줄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1회 해와라, 아니면 2회 풀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는 계속 줄 거고, 그거는 질의응답만 받아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내가 그걸 갖다가 또 진도 나가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차피 고2부터는요 어법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나오는 비중도 1학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요. 정말 많이 나와야 3문제예요. 근데 3문제까지 나온 학교도 거의 못 봤어요. 고2 때는요. 대부분 한두 문제가 국룰이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어법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법의 비중이 낮아지는데 일주일에 우리가 2번 수업이 있는데 이 2번 수업에서 한 번에 어법을 좀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법은 사실 이제 개념 설명을 제가 더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념 설명은 차라리 니네가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지를 보는 게 오히려 더 개념 공부에 저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위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도 줄 건데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내가 첨삭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더 기억에 잘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독해를 이제 추가로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독해 시간에 하는 트렁크는 사실 어찌 보면은 정시 색깔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보다는요. 왜냐면 우리가 서술형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시 색깔에 가까운 건데, 정시와 내신에서 결국 둘 다 중요한 거는 요약이거든요. 요약, 도식화, 요약. 결국 중요한 게 이거라서, 그래서 도식화처럼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만든 그 요단강 교재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 특강 때나 뭐 이럴 때. 그래서 그 교재 컨셉으로 해갖고 좀 한번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대충 한 절반 정도 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절반 정도.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 교재 진도가 끝날 때 교재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그걸로 바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숙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어법 숙제가 추가로 나갈 거예요. 추가로. 그리고 만약에 그 교재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진도가 2번 남았는데 사실상 2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면요. 오늘 14일이잖아. 그러면은 다다음 주면 28일이잖아. 2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월 말에 이 교재가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 수업 진도가. 그러면은 3월 대충 한 8일인가? 아마 그쯤이 이제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7일인가?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이제 우리가 그 독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3월 초다 보니까
학기 초에서 이제 그 니네 그 내신 대비 관련된 거를 또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교재를. 만약에 그렇다면은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듣기 포함해서. 고3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는 지난번에 제가 빠졌을 때 여러분이 시험 봤었던 그 모의고사 있죠? 그 좀 어려웠었다고 했었던 한 그 정도 난이도, 그 정도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일단 할 거고, 교재가 나온다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교재로 넘어가서 이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없죠, 그러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고생을 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